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입국한 20대 한국인 여성이 잔인하게 살해된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호주에서는 한국인 유학생들을 상대로 한 폭행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네, 이번 사건으로 인한 현지 반응과 또 교민사회 분위기는 어떤지 시드니 직접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혜인 리포터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사건 어떻게 된 일인지 사건의 경위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23세의 한국 국적 여성이 지난 일요일 새벽 4시 청소일을 가던 도중 브리즈번의 한 도심공원에서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의 시신은 브리즈번 위크행 공원 근처에서 한 행인에 의해 발견됐는데요. 당시 피해 여성은 잔혹한 폭행으로 머리에 심한 부상을 입어 사망한 것으로 지난 월요일인 25일 보도가 됐습니다. 호주 경찰은 그 다음 날인 어제 피해 여성의 신분을 반모 씨라고 밝히며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호주에 입국한 지 6주가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와 같은 참변을 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통해 스프링힐스 지역에 거주하는 19세 알렉스 루번 매규안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고 즉각 브리즈번 치안법원에서 열린 예심에서 해당 남성은 정식 구속 기소가 결정됐습니다. 현재 피해자 반 씨의 가족들은 한국에서 호주로 입국해 장례 절차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건도 그렇지만 최근 호주에서 한국인들을 상대로 한 폭행 사건이 잇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범죄가 계속되고 있는 건가요? 네, 지난해부터 우리 한국인 유학생 또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에 대한 폭행 사건들이 여러 차례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이런 폭행 범죄가 꼭 한국 국적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고는 단정 지을 수 없는데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유학생들이나 젊은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이 호주 현지의 분위기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범죄에 취약하다는 겁니다. 호주는 한국과는 달리 밤문화가 잘 조성돼 있지 않고 모든 상점들이 대부분 주중에는 오후 5시가 되면 문을 닫는 분위기입니다. 그런 만큼 밤이나 새벽 시간에는 거리에 인적이 드물기 때문에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서 현지인들도 통행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 유학생들이나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은 이런 분위기를 잘 모르고 한국에서처럼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서 늦은 시간에 길거리에 나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이번 브리즈번 희생자처럼 일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새벽에 길에 나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특히나 새벽이나 밤 청소일 같은 경우는 영어를 유창하게 하지 않아도 비교적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이럴 경우 어쩔 수 없이 새벽에 길을 나서야 되고 또 자가용이 없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길거리에 나서야 되니 이런 범죄에 우리 한국인 유학생들 그리고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이 희생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호주 유학생뿐 아니라 관광객들도 호주를 방문한다면 좀 밤에는 외출을 삼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일각에서는 인종차별 범죄가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현지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인종차별 범죄에 대한 가능성에 크게 무게를 두고 보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밝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단정적으로 인종차별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호주 동포들의 우려가 상당합니다. 이 사건은 호주에서 아주 충격적인 사건으로 크게 보도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인종차별에 대한 언급은 호주 언론과 경찰을 통해 양쪽 모두에서 전혀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 사건이 여전히 어두운 시간인 새벽 4시에 발생했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 없이 사건을 인종차별 증오범죄로 단정짓는 것은 추후 큰 논란을 가져오게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누구보다 교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상태일 것 같은데 현지 교민 사회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물론 교민사회의 불안은 상당합니다. 특히나 브리즈번은 큰 사건이 없는 굉장히 조용한 도시로 잘 알려져 있어서 그 충격은 더한데요. 네. 퀸슬랜드 한인회 측에서는 이번이 한인 관련 첫 살인 사건으로까지 추정하고 있습니다. 퀸슬랜드 한인회는 오늘 오후 3시에 반모 씨가 살해된 장소에서 추도식을 열었습니다. 한인들을 포함해서 수백 명이 참여해서 고인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유족의 슬픔을 같이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교민사회에서는 유족들을 위한 모금 운동을 전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아무쪼록 앞으로는 이런 사건이 없도록 좀 철저히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한국 공관은 사건과 관련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한국 공관은 현재 브리즈번 현지를 방문해 호주를 방문한 유족들을 지원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재판과 호주 경찰의 수사에 계속 협조를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작년 한인 관련 폭행 사건이 여러 차례 보도되면서 호주의 한국 공관들은 야간 통행을 삼가하고 안전에 신경 쓸 것을 계속 당부해 왔었습니다. 시드니 지역에서는 경찰 영사가 한인 밀집 지역 경찰서를 방문해서 범죄 예방과 또 재빠른 조치 등을 당부해 왔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도 한국 국적자들의 안전을 위한 공간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가장 많은 대학생들이 찾는 곳이 바로 호주 아닙니까?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작년 기준으로 호주에는 약 3만 5천여 명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라는 게 여행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일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처음부터 좀 넉넉한 생활비를 마련해 오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런 만큼 숙소도 좀 저렴한 곳을 찾다 보니 위험한 지역에 머무는 일도 자주 있고요. 꼭 지내는 지역의 특색을 잘 파악하셔서 알고 계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만약 낮 시간대에는 통행량이 많은 곳이라도 밤에는 통행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곳이라면 꼭 늦은 시각에 통행하는 것은 삼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심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호주인 자체가 좀 늦은 시간에는 통행을 잘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니까요. 좀 늦은 시간에 특히나 혼자 걸어 다니는 것을 조심하라는 말씀 다시 한번 당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머물 곳의 문화에 대해서 좀 잘 인지하고 적절히 좀 조심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드니의 나혜인 리포터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